증상 제한 최대 운동 검사 금기사항. 절대적 금기사항. 신체적 장애, 급성 심막염, 급성 심근경색, 급성 대동맥 박리, 진행 중인 불안정 협심증. 상대적 금기사항. 정신적 장애, 폐쇄성 좌주간부 협착증, 최근 뇌졸중의 과성어 혈발작, 안정시 20만 110 이상, 중증 완전 심장 차단, 조절되지 않는 의학적 상태, 전해질 불균형, 조절되지 않는 심실빈맥, 완전한 심장 차단. 증상 제한 최대 운동 검사 종료 기준. 절대적 종료 기준. 검사자의 중단 요청. ST 분절의 1. 초과 상승, 중증의 협심증, 중추신경 증상, 운동실조, 관류 부족 징후, 청색증. 상대적 종료 기준. ST 분절의 2. 초과 하강, 다리 경련 파행 호흡곤란, 동맥혈산 소포화도 80% 이. 운동시 25만 115 이상, 심실빈맥과 구분하기, 어려운 각차단. 폐기능 검사에 대하여 구술하시오. 폐기능 검사는 폐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제한적 또는 폐쇄적 폐질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 흡연자, 호흡곤란, 짧은 호흡, 쌕쌕거림, 과도한 점액이 생성되는 대상자에게 권고됩니다. 강제 폐활량 FVC 1초당 강제호기량 FEV 1.0, FEV 1.0 FVC 비율 등이 주요한 변인들이며 FEV 1.0 FVC 비율 강제 폐활량에 대한 1초당 강제호기량 비율이 85% 이상일 시 정상, 70%는 기도, 폐쇄의 붕괴점, 35% 미만이 될 경우 체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 시 피검자의 코를 잘 막고 입을 잘 다물어 공기가 코로 통하거나 호스 밖으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운동 금기사항. 절대 임신성 고혈압, 현재 임신 중 조산, 전신장애, 양막파열,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중증빈혈, 상대 극심한 저체중, 영양실조, 섭식장애, 경증 중등도의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 임신 중 운동 중단 사항, 양수 누출, 양막 파열 등 질액 손실, 종아리 통증 및 부종, 흉통, 두통, 근육 약화, 어지럼증, 실신 현기증, 운동 전 호흡곤란, 주기적 자궁 수축 통증, 질출혈. Q. ACSM에 따른 최대화 심폐체력 검사를 위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최대화 심폐체력 검사는 최대 운동량에 대하여 심박수 측정을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운동 직전에 운동하는 자세에서 안정시 심박수와 혈압을 측정합니다. 검사 전 에르고미터 또는 트레드밀에 익숙해져야 하며 자전거 에르고미터 경우 최대 다리편 시 무릎을 25도 굽힘 등 적절하게 위치시킵니다. 개인이 장비를 익히고 첫 번째 단계에서 운동 강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2에서 3분 워밍업 시작합니다. 심박수는 각 단계 2분과 3분이 끝날 때까지 각 단계에서 최소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분당 심박수가 110회 이상인 경우 부하량이 증가하기 전에 정상 심박수에 도달해야 합니다. 혈압은 각 단계 마지막 순간에 모니터링하며 RPE는 각 단계의 마지막 순간이 끝날 때 확인합니다. 검사 종료 후 회복기간 시작 시 프로토콜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속도로 진행 또는 비상상황 및 개인 불편함 징후 발생 시 수동적인 쿨다운을 진행합니다. 최소 5분간 심박수 및 혈압, 증상 징후를 관찰합니다. 검사 중 피검자 최대 심박수 85% 여유 심박수 70% 도달,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거나 이상 징후 및 증상 발생, 검사 중지 요청, 응급 상황인 경우 운동을 중단합니다. Q. 스텝 검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스텝의 높이와 횟수를 변경시켜 운동 강도를 조정하고 측정하는 방법. 목적 최대 산소 섭취량 추정. 방법 스텝박스, 벤치같이 고정된 장애물을 양옆으로 계속해서 뛰어넘는다. 주의사항 낙상 위험에 대비 대상에 맞는 강도의 프로토콜을 선택. 장점 고가의 장비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 단시간 다수를 측정. 단점 검사 중 심박수와 혈압 측정이 어렵고 운동 강도를 다양하게 조정하기 어렵다. 또 심박수라는 단일 변인만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결과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텝 검사의 종류로는 하버드 스텝 검사, YMCA 스텝 검사, 퀸즈 칼리지 스텝 검사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대상자의 무산소성 파워 측정 방법에 대하여 구술하시오. 윙게이트 테스트. 윙게이트 검사는 고정식 하지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는 검사로 30초간 최대한 빠르게 페달을 밟는 검사입니다. 페달의 발이 풀리지 않게 고정 후 안장의 높이는 10에서 20도가량 굴곡되도록 합니다. 검사자는 매 5초 간격으로 RPM을 기록하고 최대 파워, 평균 파워, 피로지수 등의 변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전, 후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프로토콜. 건강한 성인. 최초 부하 1.7mph, 경사도 10%로 3분간 실시. 매 3분마다 속도 0.8mph씩, 경사도 2%씩 증가. 수정된 브루스 프로토콜. 노인 심혈관 만성질환자. 최초 부하는 1.7mph, 경사도 0%로 3분간 실시. 3분과 6분에서는 1.7mph 고정, 경사도 5% 증가. 9분 후부터 속도 0.8mph 증가,
경사도 2%씩 증가. 노턴 프로토콜에 대해 구술하시오. 노인 심혈관 만성질환자들 최초 부하 1mph 경사도는 0%로 2분간 실시. 매 2분마다 속도 2mph로 증가 후 유지. 경사도 3.5%씩 증가. 수정된 노튼 만성심부전 최초 부하 1mph 경사도 0%로 2분간 실시. 2분 후 1.5mph 경사도 0%. 4분 후부터 2mph 고정. 경사도 3.5%씩 증가. BALKWARE 프로토콜. 여성 노인 만성 심혈관 질환자 최초 부하 3.4mph 경사도 0%로 1분간 실시. 매 1분마다 속도는 고정. 경사도는 2%씩 증가. 램프 좌업 외관상 건강한 사람 노인 최저 속도 1mph 최고 속도 5.8mph까지 경사도 0에서 20%까지 20초 후 30초마다 경사 1.2% 0에서 5% 범위로 속도는 0.1mph씩 증가. 매 3분째 되는 시간의 BYC와 일치. 검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참여자에게 운동 부하량 이큼 아주 작은 일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엘리스타드 정거나 활동적인 사람 최초 부하 1.7mph 경사도는 10%로 3분간 실시. 이후 2분마다 속도 1mph씩 증가. 경사도 10% 고정. 이후 10분부터 경사도 15. 자전거 프로토콜 ASTRANDRYHMING 검사 프로토콜 6분 동안 진행되는 단일 단계 검사. 속도는 50rpm. 운동검사 5분과 6분에 측정한 평균 심박수가 125회에서 170회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 노모그램의 평균 심박수 부하 체크. 최대 산소 섭취량 ml를 체중으로 나눈 후 보정 개수 25쌀1을 곱하여 최대 산소 섭취량 추정. 수정된 YMCA 프로토콜 50rpm의 일정한 속도로 단계마다 3분씩 2에서 4단계로 이루어진 연속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검사 대상자가 25W 150kgmmin으로 페달링 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의 값은 1단계의 마지막 1분 동안 측정된 항정 상태 심박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3에서 4단계는 2단계에서 사용한 강도에서 25W 150kgmmin씩 증가시킵니다. ASTRAND 사이클 지속 부하법 최초 시작은 남자 600kgmmin, 여자는 300kgmmin입니다. 이후 2분마다 남자는 300kgmmin, 여자는 150kgmmin씩 증가시킵니다. MCADL 사이클 지속 부하법 최초 시작은 남녀 모두 900kgmmin이고 이후 2분마다 남녀 모두 180kgmmin씩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파크스 사이클 단속 부하법 최초 시작은 남자 750kgmmin, 여자는 450kgmmin으로 페달 속도는 60rpm에 고정하고 단계별로 120에서 180kgmmin씩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5분 운동 후 10분 휴식하는 식으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단시간 다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운동부하 검사 방법을 구술하시오. 필드 검사 단시간 다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운동부하 검사 방법에는 필드 검사가 있습니다. 필드 검사는 정해진 시간이나 특정 거리를 걷거나 달리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최소한의 장비조 시계로 한 번에 다수의 집단 검사가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검사 중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종류 기준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최대 검사가 되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좌식생활, 심혈관, 근골격계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흡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하기는 힘들고 야외에서 하는 검사로 날씨의 영향도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쿠퍼 12분 검사, 1.5마일 검사, 라크포트 1마일 검사, 6분 걷기 검사가 있습니다. 운동부하 검사 시 운동 종료 후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 운동 직후 회복기 1분, 그 후 매 2분마다 최소 6분. 운동급 종료 정맥 회기 감소, 혈압 앤드어 혈출의 동적 회복, 앉거나 눕기 민감도 향상. 호흡 곤란 시 눕힌 자세는 X. 운동 전보다 심박수, 혈압 높을 수 있음. 운동부하 검사 시 심박수 기록 시점에 대해 구술하시오. 운동부하 검사 시 심박수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운동 검사 전에는 누운 자세와 운동 자세에서 기록, 운동 검사 중에는 매분 마지막 5에서 10초 동안 기록, 운동 검사 후에는 매분 마지막 5에서 10초 동안 기록. 운동부하 검사 시 혈압 기록 시점에 대해 구술하시오. 운동부하 검사 시 혈압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운동 검사 전에는 누운 자세와 운동 자세에서 기록, 운동 검사 중에는 매 2분 마지막 30에서 60초 동안 기록, 운동 검사 후에는 회복기 1분 갖고 이후 2분마다 기록. 운동부하 검사 시 심전도 기록 시점에 대해 구술하시오. 운동부하 검사 시 심전도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운동 검사 전에는 누운 자세와 운동 자세에서 기록, 운동 검사 중에는 매 2분 마지막 5에서 10초 동안 기록, 운동 검사 후에는 회복기 1분 갖고 이후 2분마다 기록. 운동부하 검사 측정 변인의 해석 중 심박수 반응. 운동 증가에 따라 정상 심박수 반응은 1m당 분당 10회 정도 상승 운동량 증가에 따라 비례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페타차 단제 복용에 따라 약화되고 최대 심박수는 220 나이로 예측할 수 있다. 심박수 변동 부전은 최대 심박수가 연령 예측 최대 심박수의 85%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운동 직후 1분 안에 최소 12bpm 혹은 2분 후 22bpm의 감소를 안 보이면 허혈성 심장질환 의심하고, 회복 시 심박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심박수에 관여하는 부교 감신경계의 문제로 고려됩니다. 심박수 변동 부전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박수 변동 부전이란 운동에 대한 심박수 반응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고 연령 예측 최대 심박수의 85%에 도달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심장질환 또는 예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최대 심박수가 예측치의 20회 이상 낮거나 운동부하 검사 종료 후 활동적 휴식 시 심박수 감소가 초기 1분 동안 12회 이하인 경우. q. 산소 섭취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안정시 및 운동 수행 시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위해 체내에서 섭취하는 산소의 양을 뜻함. 목적 현재 개인의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알 수 있고 운동량과 비례한다. 방법 간접 열량 측정법이나 직접 열량 측정법과 같은 방법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운동부하 검사로도 측정할 수 있다. 최대화 운동 검사로 운동부하별로 산소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다. 주의사항: 산소 섭취량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며 운동 처방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q. 최대 산소 섭취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는 단위 시간당 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 심폐체력을 측정하는 기준, 최대 환기량과 비례, 심장의 기능적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치이며 생리적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동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프로토콜에서 최대 운동을 통해 최대 심박출량과 동정맥 산소차의 곱셈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절대값 mLMIN이 아닌 상대값 mL kgMIN을 사용하여 체중이 다른 사람들 간의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q. 민감도, 특이도, 예측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민감도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양성이라고 진단. 진양성 TP 검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자를 심장허혈 양성으로 판정. 가음성 FN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실제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특이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진음성 TN 검사에는 심근허혈에 대해 음성이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 가양성 FP 검사에서 심근허혈에 대해 양성이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 예측치: 검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허혈성 심장질환의 유무를 식별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민감도와 특이도로 계산된다. 양성 예측치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양성 검사의 비율, 음성 예측치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는 환자의 음성 검사 비율. 민감도는 진양성, 가음성 X100으로 산출 가능하며 특이도는 진음성, 가양성 X100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호흡교환율 레스퍼러토리 쿼션트 RQ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이산화탄소 생성에 대한 산소 소비량의 비율, 목적 운동 중 탄수화물, 지방의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백분율 기여도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운동부하 검사의 기준과 무산소성 역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 호흡교환율은 0.7, 탄수화물의 호흡교환율은 1.0이며 우리 몸은 안정 시 보통 0.8 이하의 교환율을 보이는데 운동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몸은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환율 1.0이 되는 시점이 탄수화물만 사용되는 시점이고 1.10 이상이 된다면 탄수화물이 고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q. 대사당량 METS에 대해서 설명. METS로도 표현, 신체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 1METS는 3.5ml kgMIN으로 나타내며 체중 1kg당 1분간 3.5ml의 산소를 소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소 섭취량, 운동 시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는 데 이용. ACSM의 지침에 따라 METS로 운동 강도 설정 시 저강도는 2에서 2.9, 중강도 3에서 5.9, 고강도 6에서 8.7MET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산 역치 LT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저산 역치는 렉테이트 스레숄드라고 하며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혈중 젖산 농도는 비직선적으로 증가할 때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젖산 역치는 근육의 낮은 산소량, 해당 작용의 가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며 젖산 역치를 통하여 운동 수행력 예측, 지구력 운동의 훈련 프로그램 계획 및 훈련 강도 평가, 필요한 운동 강도 수준을 계획하는 지침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산소성 역치 AT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의 및 목적: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에서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환기량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패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체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하여 호흡 중추를 자극하여 무산소성 역치가 발생하며 무산소성 역치를 스피드의 지구력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산소성 역치의 판단 기준으로는 피로의 급격한 증가 시점, RER 1.0 직전,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에서 80% 수준, 환기량이 급증 또는 CO가 급증하는 시점. q.
회복기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EPOC에 대해서 초과 산소 섭취량은 EPOC라고 하며 운동이 끝난 후부터 회복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산소 섭취량입니다. 운동이 종료된 후 에너지 요구량은 감소하나 산소 소비량은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상태를 더 유지하게 됩니다. 빠른 영역은 운동 중 근육에서 사용된 PCG 합성과 근육과 혈액의 산소를 재보충 저장. 느린 영역은 젖산 제거, 체온 상승, 운동 후 심박수 및 호흡수 상승, 호르몬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상승이 나타납니다. 초과 회복에 대해 설명하시오. 트레이닝 휴식 시간 동안 운동 전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신체 생리 현상. 트레이닝에 의해 소모된 체력은 그 후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에 의해 서서히 회복되어 트레이닝 전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정 기간 향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서서히 저하되어 최종적으로 트레이닝 전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초과 회복기를 겨냥하여 트레이닝을 하면 체력은 연속적으로 상승됩니다. Q. 최대 심박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해 최대 운동 시 도달하는 개인의 심박수를 말한다. 보통 220연령의 공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목적 심폐운동 중 훈련 강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심박수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현재 운동 강도를 추정. 방법 임상 운동 검사 시에는 심박수 모니터를 통하여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맥박 촉진법, 청진법을 사용해 30초, 15초 단위로 심박수를 측정하고 1분간 심박수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혹은 자율신경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심박수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 약물 복용,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으로 인해 심박수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Q. 수학 체감의 법칙.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량 1단위당 생산물증 가근 원섬유당 근성장은 차차 감소한다. 즉 근육량이 증가됐을 때 저항을 늘리지 않고 유지한다면 근원섬유당 에너지 발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점진과 부하의 원리와 유사. Q. 운동자 각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해 레이팅 오브 퍼시브드 이그저션의 약자로 인지된 강도의 정도를 등급으로 매기는 것. 목적 주관적 운동 강도 파악, 신체적 감각 판단, 심박수 증가, 호흡수 증가, 발한 증가 및 피로감 증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평가, 재평가. 방법 RP 척도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6에서 20척도와 0에서 10척도가 있다. 열척도는 5에서 6 중 강도, 7고 강도, 스물척도는 12에서 13 중 강도, 14고 강도. 스물척도는 심박수를 10으로 나눈 숫자로 심박수 예측에 용이하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운동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각각의 척도의 마지막 단계는 운동 최대치에 달하는 강도를 뜻한다. 주의사항: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운동자 각도 척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주관적인 강도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징후,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Q. 예비대사적 심박수 변동 메터 발립 XHR-ON, OTR, OPIC, 리저브, MCR에 대해 구술하시오. 심박수 변동 지수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하운동 동안 예비대사에 대한 여유 심박수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장점은 연령이나 체력에 맞게 보정되고 운동 검사 형태 또는 프로토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